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배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지지율. 어제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 반등했네요. 그렇죠. 이제 뭐 데이터라는 게 크게 보고 작게 보는 데이터가 있겠죠. 근데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 쉽게 생각하시면 지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된 조사 무선 자동응답 조사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63.3% 올라갔고요. 직전 조사보다는 1.8%포인트가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내려간 31.4%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다른 이유보다도 이제 뭐 리얼미터에서는 뭐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 이것도 물론 이제 블루칼라 쪽에 영향을 줬겠지만은 더 큰 건 이제 크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한미 상호 관세가 어때서든 타결된 부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 제거됐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협상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뭐 예의주시하고 초미의 관심사였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상황에서 이제 타결이 됐고 또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예. 또 더 뒷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마스가라는 모자도 만들어 갔다. 아 맞아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재료를 좋은 걸 썼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모자를 10개를 만들어 가고 예. 또 러터닉 상무장관이 엄청나게 놀란 게 우리가 조선 관련돼서 판넬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의 이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키워드를 꼽으라면 예. 모자와 판넬이다. 그 판넬을 보고서 둘 다 이제 예. 마스가 조선산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러터닉 상무장관이 놀랬다는 거예요. 소리쳤다는 거예요. 와우, 굿 아이디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됐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지지율 추세하고 이제 수치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정도면은 현대 한국 정치에서는 고공행진이다. 과거에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 한 7, 80% 이렇게 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현대 한국 정치라고 하면 언제부터? 21세기? 21세기라기보다는 한 2010년대 예.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말씀하신 네. 거죠? 예. 그 전까지는 좀 정치 구도가 물렁물렁한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010년대부터 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얘기는 지지층의 양 진영에 각지 집결하고 그렇죠. 약간 갈등이 격화되는 구조. 네,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의 파워가 세지고 예. 뭐 무당층이라든지 소극적 지지층은 조금 약해지는 예. 그리고 뭐 스윙 보터는 계속 존재는 하지만 아하. 어쨌든 좀 뭐랄까 예. 그 분열이 깊은 이런 체제에서는 60%대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뭐 다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흐름들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름은 있는데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는 내려가고 아하. 하지만 국가에 중차대한 과제가 생길 때는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배에 비유하면은 저기 조타수나 항해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선장에 대한 지지가 조금 떨어졌다가 예. 근데 바람이 막 세게 불고 풍랑이 일고 하다가 결국에 그걸 이겨내면은 또 선장 지지율 올라가는. 선장 믿고 가야지. 네. 이런. 예. 일단은 뭐 이번에 계속 선방을 하고 뭐 그 반등세가 된 거는 예. 뭐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관세 협상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휴가예요. 그렇죠. 예. 근데 휴가란 게 사실 모든 대통령들 지금 아마 저도의 청해대. 저도입니다. 청해대라고 그러죠. 청해대. 예. 거기 예. 갔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 모든 대통령들이 휴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고 다 받고 네. 전국 구상도 하고 이런다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고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상호 관세의 완성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 디테일한 것도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도 디테일은 뭐 악마에도 있고 천사에도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뭐 지지율도 그렇고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을 영향을 주는 것은 경인소입니다. 경제. 예. 그러니까 이 경제 부분은 어떻게 이게 정상회담 연결돼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뭐 소고기 이야기도 나올지 또는 예. 뭐 방위비 이야기도 나올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APEC에 대해서
참석을 꼭 하겠다는 것도 끌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저도로 가 있는 건데 경주로 불러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주에서 최경주 또 같이 이렇게 골프를 쳐야 된다, 라운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뭔 소리예요, 또 그거는. 예. 좀 들어봐요. 그다음에 이제 인소잖아요. 인은 인사, 그다음에 소는 소통인데 소통은 대통령이 뭐 계속 새로 만든 현재- 겁니까? 그렇죠. 경인소? 그렇죠. 이게 이제 화제가 돼요. 유행이 될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제 되네. 경제, 인사, 소통.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경인선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허투른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소는 이제 소통인데 현장 행보에 산업재해 중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중요한데 저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인사 중요하죠. 인사는 이제 결국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바꾸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다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그다음에 여성가족.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제가 2주 전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화제가 됐잖아요. 뭐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박용진 전 의원을 임명하라. 2주일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게 될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래서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임명하는 순간 유보 통합도 되고 지금 여러 방금 가- 가셨는데 박용진 전 의원. 갔어요. 그럼 가면서 듣는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못 들을 타이밍이지. 방금 아니야 갔어요, 아니야 엘리베이터인데. 듣는다 그러고 네. 밥을 몇 번 산다 그랬어요. 아 이거 이까지 정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께서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화제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저기 아침에 여러분들 뭐 잠깨라고 드는 말씀이고 다 깨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사죠. 인사. 인사를 어떻게 좀 더 정교하게 하느냐. 뭐 이제 현역 불패 신화도 깨졌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의힘이 뿐만 아니라 또 중도 또 국민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예.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될까, 누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가져간다면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디딤돌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고 예. 또- 교육부 장관 아니 가실래요? 대한민국 교육학과 나온 사람 많잖아요.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를 예. 청소년들과 같이 작성을 하는 작업을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를- 두 부처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니, 저-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을 해달라는 얘기구나.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하려는데 제가 페미니스트인 거 모르셨죠?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한국교육개발원 KED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돼 아침부터. 네. 알겠습니다. 저기 나는 지금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제일 클 것 같고 당연히 그건 네, 뭐 그렇죠. 거의 국익이 걸려 있는 건데 사면. 사면 사면이죠. 특히 이제 조국 전 대표 음. 이 어떻게 할까? 네. 사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일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대통령 어떤 선택 내릴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예. 여론에는 심층 여론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지지층에?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 다음 여론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재 가시화된 걸로 놓고 보면 예. 뭐 4대 종단 관계자들까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뭐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집단 선언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예. 그럼 이제 가시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사면 찬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얼핏 보면 한쪽으로만 보면. 근데 막상 했을 때 이게 결과가 어떨 거냐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면 찬성하는 주로 지지층이 많이 있는데 예. 그쪽에서 그러면 사면을 안 했을 경우에 반발해가지고 지지층에서 철회할 이탈할 거냐? 거냐. 예.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면에 대해서 실망해서 틀어지는 그 시민들 그쪽이 더 우려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현재까지는 우리는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바쁘고 또 정치인 사면은 생각을 안 해봤다. 예.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고충이 있겠죠.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복절 특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국적 특사 자체는 뭐 민생사범 뭐 소상 아니 조국 전 그래요? 장관 조국 전 대표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자,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사실은 모든 대통령이 사면할 때 이거 하면 이 정권이 유리한지 이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미묘한 게 지금 제가 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7월 28일, 29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물어봤더니 찬성 45.8, 반대 45.4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여론이 더 좋아질까? 지금 가자. 왜냐하면 어제 이 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의 송원석 위원장이 그거 얘기할 거예요. 예. 아니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명단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면을 할 거니까 국민의힘도 명단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 얘기는 정치인 사면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조국 전 대표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여기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보냈다는 명단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이거든요. 홍문종 전 의원급이면 예. 저는 조국 전 장관 들어갔을 가능성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그게 같아요. 하면 유리해요? 근데 지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따지고 보면 예. 그럼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면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보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요?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예측 타임 예. 한다. 다 한다. 김수현 평론. 저는 어제 그 보도된 문자 예. 때문에 정치인 사면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 인사하고 예. 조국 전 대표를 섞어가지고 같이 사면한다라고 했을 예. 때 국민 여론이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어. 서로 풀어주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여론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2023년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같이 도마 예. 위에 올라왔어요. 사면 복권 문제가. 예. 근데 둘 다 반대 여론이 높았어요. 둘 다 하지 마라는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아예 정치인 사면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구만 이러면서.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그게 불과 2, 3년 전이긴 하지만 예. 지금이 그 어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둘 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약해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국민들이 뭐 지금 다 핵심 지지층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보고 야 결국에 둘 다 서로 털어주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사면 문제가 대두되면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다시 대두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과연 자유로운가? 예. 예. 그 국민의힘에 어제 명단에 들어간 분들도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예. 뇌물수수인데 그 사실은 원래 성폭력 의혹 때문에 아. 수사가 들어갔던 아,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국 전 대표하고 예. 그분은 그 검찰 별건 수사 희생양 이렇게 볼 거냐. 예. 예,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가면 더 양쪽한테 다 불리해지는 거죠. 성폭력 혐의로 수사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 계좌를 보니까. 봤더니 네. 이건 뭐죠? 근데 사실 또 뇌물로. 조국 전 대표는 별건 수사도 아니었고 예. 입시 비리는 처음부터 수사였던 건데 근데 이런 문제를 다 까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리고 국민의힘 또 빈축을 살 만한 게 결국 조 전 대표 사면은 반대를 하면서 자기 편 거는 이거 풀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예. 되면은 사면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는 거지. 저는 어제 이거 보면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8.16 특사든 성탄 특사든 할 때 여야 정치인들 이제 고루 이제 균형 맞춰 집어넣을 때 당연히 대통령이셔서 야당 측에 물어보겠죠. 누구를 그렇지. 명단을 달라. 그렇게 풍문으로만 듣던 장면이 어떻게 찍힌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니 제가 짧게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김순비 평론가의 여론상으로는 썩 좋지 않을 거라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이 더 좋아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죠. 그다음에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거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빨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특검이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몰아붙일 때 조국혁신당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한결같이 빨리 좀 내보내 달라. 할 거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여론만 본다면은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본다면은 그리고 또 뭐 연말에 가서 그때 여론이 악화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거의 수감 기간 다 지냈는데 이제 해주면 뭐해? 나 그냥 끝까지 있을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권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복권. 사면 복권이기 때문에 정치인. 근데 조국혁신당의 협조 문제는 조국혁신당 스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쇠빙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네. 그래서 쇠빙선인데 어차피 앞에서 쇠빙 해줄 건데 조 전 대표 안 풀어준다고 쇠빙 안 해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 노선이 민주당하고 좀 결이 다른 노선이면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뭘 더 줄
가능성이 크지만 근데 예. 알아서 오히려 더 먼저 강경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조국 혁신당 노선이기 때문에 예. 이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면을 해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도 결론적으로 배송장은 해준다.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셈법이 펑크가 날까? 아, 그래요? 네, 아니, 본인한테 지금 만약에 해주더라도 내년 정도라면 모를까. 지금 형기를 3분의 1만 산 상태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살 깎아먹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자,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현 진행자도 하시죠. 저요? 아니 저는 사면이다 아니다. 사면보다는 복권이거든요 결국은. 왜냐면 복권이 정치인들은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복권을 해주면 범 여권에서 내년 짧게 단기적으로 내년 서울시장 가장 강력한 후보 조국. 부산시장 얘기가 부산시장 얘기 나오고 있다. 근데 뭐 더 큰 꿈을 꾸려면 서울 오겠죠. 또 부산은 또 다른 사람이 지금 후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그리고 사면은 하되 그 다음- 복권은 안 해준다. 그 다음 대선, 그 다음에 범 여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 조국 그 후보를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복권을 해주면 그 선택을 할지 안 할지 범 여권의 차기 구도의 이와 역학관계 관련해서 그래서 결론은? 궁금하다. 난 결론은? 몰라. 근데 나 모르는데 난 안 할 것 같아. 변명입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네, 같아요. 안할것 같고. 여기서 일단 2대 1입니다. 그래 저는 하나 확실한 거 여기 본인들한테 죄송한데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번 전 의원 사면 복권은 물 건너갔다. 완전히. 그렇죠. 이게 공개되는 드러나 버리면서 여기 보면은 네. 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딱 보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이게 다예요? 그랬더니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 웃음 표지 있잖아요. 예? 아마 오늘 텔레그램에 밑에 더 붙었을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대표님 공개돼서 안 됩니다. 이제 공개돼서 물 건너갔어요. 네. 이 텔레그램이 오고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거는 좀 협치를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로 협치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그렇죠. 이게 네. 낱낱이 보여줬으니까 이건 못 해주지 이러면은. 예. 제 개인 생각이에요. 뭐 예. 해주면 해주는 거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3대 개혁 검찰, 언론 그다음에 사법이잖아요.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이 여론의 반응은 어떨 거로 보십니까? 그 예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여론이라는 것은 다른 시각일 수가 있죠.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일단은 정청래 당 대표는 당권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예.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찬대 의원보다는 더 센 캐릭터로 당 대표가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테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또 언론 그다음에 사법 개혁을 통해서 어쨌든 그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좀 협치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냐인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이라면 이제 그걸 많이 의식할 텐데 실제로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당 지지율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당을 결집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역할 분담이 된 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합으로서 뭐 특별하게 부정적인 이야기 또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예. 중도까지 안으면서 근데 이제 그 배드캅의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더 거칠어지고 더 강경해지고 예.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짚어보죠. 5파전이잖아요. 당대표 전당대회. 오늘 내일 여론조사에서 컷오프 한다던데 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 좀 가혹한 질문인데 네. 그럼 바꿀게요. 누가 될 것 같아?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낫네. 그래요? 그래도. 올라가는 사람 없죠. 올라가는 사람 4사람. 네 사람을 대면 되는 예. 거죠. 나머지 한 분은 예. 거명하지 않고 예. 아무래도 이게 찬탄 대 반탄이라고 하는 분열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양쪽에 명확하게 소속이 돼 있는 뭐 찬탄 쪽에 김문수 장동혁 후보, 반탄 쪽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 바뀌었어요. 헷갈려 그 말이. 맞네요. 찬탄 반탄 저도 많이 헷갈려요. 반탄이 나를 보고 반탄이라 한 자 누굽니까? 김수민. 네. 바꿔서 반탄 쪽에 장동혁 김문수 후보, 찬탄 쪽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 예. 네 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찬탄입니까 반탄입니까?
탄탄 왜? 그 나머지 한 사람은 탄탄면 같아요. 탄탄면. 애매해요? 찬탄 반탄이? 양쪽을 조금씩 노리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수민킴을 보기에. 네, 애매한 지대에 있는 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수민킴이 이야기한 그 이유가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 당원들도 이제 그 성향의 정도가 좀 다르겠죠. 상당히 강한 조금 더 중도 보수 뭐 이제 그 성향 자체의 강도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의원하고 비등비등 가더라도 무당층이에요. 결국 이제 중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안철수 의원의 이 기반은 중도나 무당층 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주진우 의원과는 조금 좀 차이가 날 거다, 차별화가 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수민킴이 4명이 이제 그렇게 구성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또 이유되겠죠. 배 소장은 의견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해요. 아, 예. 그래요? 예. 결과는요. 오늘 내일 여론조사하고 결과는 7일에 목요일에 발표. 그렇죠. 이틀 집계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뭐 저 잡혀가니 마느니 뭐 이거 가지고 뭐 속옷 나오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미치죠. 좋은 쪽이 나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 없습니다. 네. 라고 했지만 그것은 마치 멸치 육수에서 멸치를 건져낸 다음에 여기 멸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미 지금 이제 딱 들어. 국물이 다 우려나 버렸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소리 없이 챙기는 이익도 상당히 크죠. 이게 두 맞아요. 사람이 어쨌든 간에 2022년 대선 때 맞붙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득 역시도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